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비대위가 당헌 80조 개정안에 대해서 전준위의 결론을 뒤집고 당헌 개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 어제 이재명 의원은 당 지도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인의 삶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기적은 기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1998년 일본 국회 연설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드는 일,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일은 꿈을 꾼다고 저절로 오거나 희망을 품는다고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과 함께 IMF 경제 위기를 이겨낸 통합의 리더십, 복지국가와 문화강국의 기틀을 닦아낸 해안과 유능함,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열어젖힌 대통령님의 용기와 결단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5번의 죽을 고비와 쉬운 5번의 가택연금, 6년간의 수영생활, 777일의 해외 망명 등 인생 대부분을 고난과 역경 속에 보내셨음에도 정치가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굴곡의 삶을 겪었고 앞으로 어떤 시련이 도사린다 한들 감히 김대중 대통령님의 삶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혹독한 시련에 굴하지 않고 인내하여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야만 비로소 인동초처럼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개척해 주신 그 길을 따라 저도 멈춤 없이 전진하겠습니다. 상인적 현실 감각과 서생적 문제의식을 함께 갖춘 강하고 유능한 민주당 꼭 만들겠습니다. 김대중의 길이 이기는 민주당의 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이재명 의원이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또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쓰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모진 세월 험한 인생을 사시면서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데 가장 앞장서신 것처럼 본인도 비록 윤석열 검찰과 민주당 내 수박들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음해한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이겨내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민주당에 실망하신 분들이 적지 않으십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민주당은 지지자들을 실망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이재명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 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비대위 결정으로 많은 분들께서 분노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주문해야 합니다. 현재 민주당 당원 청원 게시판에는 민주당 당헌 80조 규정을 아예 삭제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청원에는 현재 3만 명이 넘는 분들께서 청원을 해주고 계시는데 5만 명이 넘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께서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에서 전준위가 한 달 가까이 합의한 당헌 80조 결과를 뒤집는 비대를 규탄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청원 내용에는 지금은 비정상적인 검찰공화국이다. 검찰의 기소는 정경심 교수의 기소만으로 얼마나 쉬운지 알 수 있었다. 이 조항은 안철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혁신안으로 만든 걸로 안다. 지금은 정치보복 수사로 칼끝이 민주당의 목줄까지 쥐고 있다. 기소라는 건 재판에 넘겨지는 거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이걸 빌미로 민주당 내부의 공격, 언론 검경의 공격을 받을 수는 없다. 정치적 판단을 검찰에 맡길 수 없다. 반드시 당헌 80조는 완전 삭제해야 마땅하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당무위 결정까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당원의 의사를 무시한 비대위의 결정은 철회돼야 마땅하며 더 나아가서 청원인의 주장처럼 검찰에 의해 좌지우지 농락당하는 민주당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조항은 폐지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본인들의 결정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중에서는 절충안 자체에 크게 반발하는 분들은 안 계신다. 아마 그 정도면 당원들께서도 받아들여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건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상호가 잘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지지자들이 허구한 날 당사 앞에 나가서 시위를 해야만이 반발을 하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우상호에게 지지자의 마음을 담은 문자 행동을 보여줘야 하나 봅니다.
당원들의 청원을 개무시해놓고 반발이 없으니 이제 됐구나라고 안도하는 우상호의 모습 속에서 저런 자들과 함께 이재명 의원이 가야 할 길이 참 고달프고도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늘 지지자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자, 한편 어제 윤석열이 짜고 치는 듯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지요. 이에 오늘 방송인 김어준 씨가 기자회견에 대해서 굉장히 특이한 연설을 하며 윤석열을 직격했습니다. 김어준 씨는 대통령이 본인이 하지 않은 건데 상황으로 인한 결과를 가지고 성과라고 자랑하면 그거를 누가 받아들이겠느냐, 이거 굉장히 특이한 연설이다 라고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 100일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윤석열의 발언과 이준석의 발언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출범 100일 만에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이런 말을 주고받는데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정이 잘도 지켜지겠느냐, 당은 당대표를 없애는 절차를 만들어 가면서까지 제거하려고 하고 대통령은 그 뒤에서 당대표를 저격했다. 당대표는 그런 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기자들 앞에서 대통령을 저격했다. 처음 보는, 앞으로도 다시 없을 명장면이다. 윤석열 기자회견에도 색다른 지점이 있다. 취임 100일이면 앞으로 뭘 하겠다는 말을 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보면 모든 걸 다 이루고 문제를 다 해결했다. 이거 굉장히 특이한 연설이다. 연설 내용이 자화자찬이라는 비판도 나오는데 자화자찬 할 수 있다. 그런데 자랑을 할 때는 자기가 한 일을 가지고 자랑을 해야 한다. 할 일을 해도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 근데 본인이 하지 않은 일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고 했는데 집값이 하향세가 된 건 대통령이 뭘 해서 그런 게 아니다. 집값, 전셋값이 안정을 이룬 것은 최근 경제 상황이나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심리가 위축된 결과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얼마나 내세울 게 없으면 본인 업적이라고 없는 말도 지어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덧붙인 말은 100일 만에 백서를 만들었다. 이 백서라는 것은 성과나 내용을 집대성에 널리 알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백서를 만들어 놓고 공개를 안 한다. 코미디다 라고 아주 부드러우면서 강하게 직격을 했습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죠. 매일매일이 개그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더욱 웃기는 일도 있습니다. 부자 감세라는 감세는 다 해주면서 국유재산은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지들이 알아서 다 처분한다고 하지 않나. 그런데 거기에 세수는 또 부족했는지 이제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겠다라는 발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부와 권익위가 국민 여름을 수렴한 뒤에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자들만 낸다는 종부세는 다 깎아주면서 거기에 부족한 세수를 이런 곳에서 채우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서민들에게는 소리 소문 없이 세금을 더 내게 만들고 부자들에게는 한없는 아량으로 세금 더 깎아주려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지지자 중에 저소득층과 저학력층이 많다는데 대체 어쩌자고 이런 일들을 벌인 겁니까? 1년 후에 손가락 자르고 싶다는 분들 얼마나 나오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